악성 민원과 교권 추락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통계로도 그 심각성이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젊은 교사들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의 실태, 이 취재 기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교권 하락과 업무 과중으로 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 저희도 꾸준히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실제 퇴직으로 이어진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교권 침해, 업무 과중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엔 통계를 통해서 이 같은 어려움이 실제 교사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6,700명 수준이던 중도퇴직 교사 숫자는 매년 증가해서 2022년 7,000명 선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8,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는 약 5년 만에 약 20%나 증가한 건데요. 2020년부터 약 3년간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학교 현장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중도퇴직 숫자가 7,000명 초반대를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런 최근의 교사 이탈 문제는 확실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데 이렇게 교사 이탈 규모가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신규 교사들 이탈 문제 더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직 경력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들의 경우 중도퇴직한 교사 숫자가 같은 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비율로는 31%나 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중도퇴직 교사가 20%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증가폭이 훨씬 큰 건데요. 그만큼 전체 교원 가운데 퇴직한 저연차 교사 비율도 10,000명 중 9명에서 같은 기간 1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0.28%, 전남과 경북이 0.27% 순으로 높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저연차들의 이탈 문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성 민원과 교권 하락, 업무 과중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관련한 교원단체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저연차 교사의 중도퇴직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심각한 상황은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교사의 퇴직을 막기 위하여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교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네, 교육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인터뷰에도 언급이 됐지만 사실 2년 전 이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난다.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서희초 사건 이후 정치권과 정부는 교권 보호 5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교사들을 위한 안전망을 이렇게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각종 보호장치도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의 반응은 냉랭한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3,500여 명 유초중 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여전히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히 여러 보호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올해 1학기에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경우도 교사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교권 침해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사안을 처리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교보위 개최를 요구하는 대신에 그냥 혼자 참고 지나갔다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참여 자체가 부담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실제 교보위가 개최되더라도 절반 정도는 교보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가 부족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설명인데요. 교사와 학생들의 그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또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네. 전체 규모로 보면 내년 전국에서 새로 선발할 공립교사는 총 1,200명으로 올해 11,800명보다 약 1,600여 명 줄어들게 됩니다. 비율로는 13%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감소폭이 가장 큰 건 초등교사로 올해 4,200여 명에서 내년 3,100여 명으로 약 27%나 감소하게 됩니다. 이 밖에 올해보다 선발 규모가 줄어든 분야로는 중등교사 12%, 보건교사 17%, 사서교사 18%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선발이 올해보다 늘어난 직군도 있는데요. 유보통합으로 그 유치원 교사가 교육 전문 직원으로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서 유치원 교사 선발이 약 300명 늘었고요. 전문 상담 교사도 약 20% 선발 규모를 키웁니다. 직군별로 봤을 때는 설명드린 것처럼 초등교사의 감소폭이 27%로 꽤 급격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건 올 1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초등교사가 늘봄 지원실장으로 선발돼서 전직하는 인원 때문에 올해 그 늘어난 인원이 다시 내년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교사 수요가 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등교사의 경우에도 올해 최종 선발 인원과 비교하면 내년 선발 인원은 반대로 약 800명 줄었습니다. 대구, 인천, 경기, 경남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내년에 선발 인원을 줄인 건데요.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교육청별 사전 예고된 숫자를 종합한 것으로 최종 선발 규모까지 나와봐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교사의 경쟁력이 곧 교육의 경쟁력인데 여러모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령 인구 감소 문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서울이라고 해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남학생이나 여학생만 받았던 학교들이 속속 공학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 지역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추세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전국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학교는 2020년 6곳, 2021년 12곳에서 2025년 32곳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 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학생 혹은 여학생만 받아서는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학교 전통 또 지역 정서 등의 이유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것에 지역사회나 동문들이 반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한계 상황인 곳이 많고 시도교육청들도 학교 통폐합이나 그 폐지보다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더라도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공학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어서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닌데요. 서울에서도 올해만 사립학교 6곳, 공립학교 1곳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 지역에서 남녀공학 전환 사례가 10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또 유독 전환이 많이 된 건데요. 또 현재 남고인 잠실고와 중구에 위치한 금호 여중도 이름을 금호중으로 바꿔서 내년부터 남녀 모두 신입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만큼 수도인 서울마저도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젊은 교사들은 빠르게 교단을 떠나고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 수는 또 줄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바꿀 해법 절실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